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음, 과거의 우리가 경험 속에 한번 답이 들어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핵심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뭐 대충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거 보면은 한 2년 정도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고요. 여기도 지금 뭐 거진 한 이제 2년 돼 갔는데요. 어 그러면 한 2년 정도 상승을 했으면은 하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 지금 시점에 이제 미래 시점에 그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느냐, 뭐 이제 11월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는 뭐 늦으면 11월이고 빠르면 9월에 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더 늦으면 뭐 11월 넘어서 그 다음에 뭐 12월이나 대선 끝나고 그때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차피 이제 지금 시점에 이제 내년 장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에 이제 해가 될 것 같아요. 뭐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하거나 좀 늦게 인하하거나 그 차이가 있겠고 또 인하의 폭 차이가 있겠지만 25년은 금리 인하의 해다. 그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25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자가 대출 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대출에 나간 돈들이 산업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소비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진다. 더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연쇄 반응을 연상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이제 침체를 막 겪고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타개하는 방안으로 경기를 이제 부양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켜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아주 그냥 그 대표적인 그 금리 인하의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서 예, 양적 완화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게 교과서적인 이제 상황인데, 자, 증시가 이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핵심은 더 갈 수 있을까 이거예요. 많이 올라왔는데 어, 더 갈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올라온 것만큼 음, 적어도 작년 10월 예,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것만큼 이만큼이 한 번 더 간다. 음,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그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난제를 우리가 이제 막 생각을 해봐야겠죠. 음. 자,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음, 그 22년 요 초 봄. 자,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고요. 이 22년 초 봄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 뭐랄까 유튜버 분들이 또 각종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테이퍼링은 시작을 했고 예, 그 상황에서 언론과 유튜버 분들과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 다 함께 앞으로 어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미 테이퍼링은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은 조정에 들어갈 거다. 하락에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왠지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전쟁은 터졌지만 이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이 당시에 고 이렇게 이제 그 큰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가? 어, 그 돌이켜 보면은 이제 팬데믹 때 이제 국민 지원금이 풀리면서 아 세상에 이제 돈이 풀리는구나. 예. 근데 이때는 뭐 너무 쉬웠죠. 막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가게들이 막 문을 닫고 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돈을 풀었었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그 돈이 풀리겠구나.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부양이 되겠구나.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내년에는 어,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오를 곳이 없다. 음, 항상 그 고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더 이상 오를 금리는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그 고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몰입을 해야 되나. 음, 이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주는 실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뭐 물가다, 뭐 인플레다, 무슨 뭐 전쟁이다, 뭐 뭐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돌이켜 보면 주식은 실적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뭐랄까 팬데믹 머니가 풀리고 나서 이게 이제 뭐랄까 이 팬데믹 머니가 자영업자분들 이제 그 도와주는 돈으로 들어가서 자영업자분들이 어 빨리 그 어떤 극복이 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팬데믹 머니가 풀리니까 쇼파, 침대 파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되더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이런 데에 막 돈을 써버린 거죠. 예. 그리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차를 사고 막 이런 데 소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팬데믹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음, 뭐 사람들 만나서 식당에서 이렇게 막 단체로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
돈이 이쪽으로 쏠린 거죠. 이제 개인적인 소비로 쏠린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빅테크들의 그 실적이 계속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서 이거 막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고점을 치고 실적이 좀 이렇게 나빠졌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AI 뭐 챗봇 뭐 나오면서 또 다시 이제 실적이 또 그 좋아지게 됐고요. 또 이제 팬데믹이 좀 풀리면서 해외 여행도 막 사람들이 가게 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실적 장세거든요, 이게. 예. 어, 특히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 막 실적이 너무 좋고 뭐 빅테크들 넷플릭스,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실적이 좋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만들어진 장세인데 이때 테슬라는 실적이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그 최고치를 치고 실적이 이제 삐그덕거리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그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다 상승한 건 아니고 예, 결국 뭐냐면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 실적 따라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대 상승장이고 뭐 그래도 예. 그러니까 팬데믹 머니 풀렸을 때도 내리는 종목은 있었어요. 예, 다 같이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실적 문제가 그 이제 계속해서 그 짓누르게 된 거죠. 그래도 지금도 미래 주가를 전망해 보자면 어 뭐랄까 좀 실적이 좀 나아져야겠다. 음. 이때도 그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뭐 시장이 상승한 것도 있었지만 이때는 그 실적이 그래도 그렇게 부러지진 않았었어요. 예, 여기 이제 4분기, 1분기 해가지고 실적이 조금 이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총 생산량 그다음에 인도량이 그래도 이렇게 좀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실적이 바닥을 치고 실적이 다시 또 좋아지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려고 하다가도 막 떨어지고 또 오르려고 하다가도 떨어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로보택시 같은 거 나와서 이제 잠시 환호할 수는 있는데 예, 어,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금리를 인하한다, 뭐 돈을 푼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실적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팬데믹 머니가 풀렸을 때 돈은 풀렸지만 뭐 어찌어찌 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더라면 예,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런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예. 이제 지금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시작될 때 이때가 이제 7월인가 8월에 그 잭슨홀 미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주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전쟁 부담도 계속됐었고 근데 전쟁이 나도 꼭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전쟁은 뭐 이렇게 좀 실적에 좀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제 금리 뭐 인상, 인하 뭐 이런 것들이 실적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까? 예. 어,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지금은 이제 미래의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 예, 이것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 시절이다. 제가 이 당시 많이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 왜냐면 그 당시에 한참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건 없는 것인가? 예. 이때 그러니까 이걸 놓쳤던 거죠. 이 생각을. 예. 아, 금리 인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때 막 국민지원금이 막 풀리고 할 때 이 상황을 내가 그때 그 돈이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모든 국가들이 거의 다 이제 국민지원금을 막 풀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었구나. 엄청난 돈인데 그냥 조금 풀리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 못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가 있진 않은가. 예. 이걸 갖다가 이제 각종 유튜버 분들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건데요. 하면서 막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강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챗 GPT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 AI 칩이 나왔을 때 이건 정말 엄청난 거다. 라고 정말 연일 강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귀에 안 들어왔던 거죠. 음, 그래도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 서칭 찾아보셔야겠죠.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방송하면 이 영상 올리면서도 저의 이야기는 참고로 들으시고 예, 직접적인 서칭을 통해서 최종 판단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죠. 음. 그래서 매 어떤 이런 포인트들마다 우리가 정신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내가 이 시점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서칭을 하는 거랑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에게 이렇게 흘러오는 것들을 그냥 앉아서 듣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칭을 이제 많이 해봐야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음.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픈 것은 이거예요. 금리를 인하한다는데 그러니까 급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과한 기대감일까? 어, 자,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가지셔갖고 이런 사람 이야기, 저런 사람 이야기 또 각종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